유영록 김포시장의 임기 시간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미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유영록 김포시장의 8년은 한마디로 표류하는 8년, 방치된 8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 동안 김포 인구가 2배로 늘어났지만 행정은 80년대로 퇴보하였습니다. 예. 완공을 앞둔 한강 신도시는 금빛수로 등 다양한 시설을 인수받아야 하지만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의 농촌 지역은 난개발과 환경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교통 문제도 좀 여러 가지 해결하는 부분이 많고요. 네네. 이처럼 시장이 녹아들여야 하는 많은 일들이 시정 속에서 방치된 8년이었다는 좀 냉혹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다운 내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김포의 시정을 이제 새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년간 표류했고 방치됐다. 많은 네네.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새로운 4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내가 꾸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해 주시죠. 일단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행정이란 부분들이 이제 행사 위주가 아닌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시민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공감,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동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 공감, 동행. 저는 앞글자를 따서 이제 소공동 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난개발과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5개읍면, 그리고 한강 신도시가 배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 거. 이와 아울러서 이제 구도심 재개발 문제도 뭔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산적한 김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 방식, 유연한 사고 방식, 그리고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기에 좀 적합한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해서 시민 앞에 저를 상품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현재 김포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의원님의 이제 공약 부분을 살펴보다가도 네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포의 네. 교육의 문제점과 또 어떻게 꾸려나가실 예정인지도 좀 들어볼까요? 예, 김포는 한강 신도시 이제 그 완공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과밀학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타 지역과는 대비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강 신도에서는 이 학교의 공간 부족과 신설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예. 이것을 아직 허가를 못 내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지 못한 게 허다한 경우거든요. 중요한 건 학교 총량제라는 틀 안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랫 단위의 모습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포 지역과 같은 몇몇 신도시 확대로 인한 특수한 지역에서는 학교 총량제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지역 정치권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윗단위에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총량제의 유연한 적용, 그리고 그 속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재정과 자치행정의 일원화 문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김포 같은 특수한 지역을 하나의 교육문제 해결 시범지역으로 특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교육의 도시 김포를 만들겠다고 네네.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 어떤 이야기신가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교육, 사교육 하면 학교 안과 학교 바깥을 이원화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육의 범위를 이제는 자치행정의 분야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각종 프로그램까지 공교육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시 지원, 학교 지원, 그다음 청소년 다양한 행복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까지 공교육까지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굳이 강남이나 다른 데 안 가더라도 질 높은 행정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지역에서 자체 소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강남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교육시키고 싶다라는 건 모든 지역의 부모님들의 꿈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 김포의 부모님들도 꿈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김포하면 사실 교통 환경에 대한 지적이 적질 않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인천 지하철 1, 2호선을 김포로 연결해서 사통팔달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김포에서 서울에서 오는 지하철 5호선 부분들은 방화 차량 기지를 이제 이전한 문제와 맞물려서 고양시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 6월 달에 서울시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서 김포는 고양시에 비해서 수도권 개발에서 기존 소유되었던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중앙 정치권에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이 정당을 떠나서 함께 힘을 모으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어떤 그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인천에 현재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김포하고 인천 경계선까지 좀 계획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을 아예 일산까지 연결하는 선 하나하고 그다음에 김포의 장기 신도시까지 연결시키는 방안에서 실제로 기존에 올 11월에 개통되는 김포 지하철과 5호선, 그다음에 인천 1호선, 2호선이 남북으로 같이 크로스되는 그런 사통팔달을 중심으로 김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는 좀 용역 타당성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5호선 부분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5월 달에 개발이,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도 시장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공약을 내걸어서 실제로 고양시, 김포시, 인천시가 함께 연계한다는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김포까지 연결이 된다면 참 그렇죠. 좋겠다. 예. 네네. 자, 그리고 또 의원님의 공약 사항을 살펴보다가 특이하게 행복공약 1, 행복공약 2,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뭐 자세히 살펴보니까 김포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을 하는 게 행복공약 1호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약이라는 것이 헛공약이 아닌 어떤 문화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 문화적 갈급증이 굉장히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과거 열람실 중심의 문화가 아닌 실제로 여러 가지 문화적 프로그램이나 갈급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의 어떤 허브 도서관이 필요하다. 김포시는 이제 다양한 소규모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중앙 도서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심을 놓고 어떤 도서관의 하나의 성지를 만들겠다. 시민들의 자랑이 있는 자긍심의 원천으로서의 도서관 문화도시 김포를 만들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큰 도서관이 있으면 시민들은 참 편리하고 좋죠. 네네. 자, 감사합니다. 혹시 또 빠뜨린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벤트 중심의 행정이나 표심을 의식한 행정이 되어버리면은 민선시대의 부작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소통, 공감, 동행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정을 새롭게 펼쳐보는 어떤 김포의 지방자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꼭 저의 바람을 인정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황용 김포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